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8,00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2,621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4배가량, 7배가량, 아니, 4배가 맞죠? 3.5배 정도 되나요? 네, 거의 4배 정도가 지금 뛰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을 잘 모르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상화에 따른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도 안심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가 총액이 지금 5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PBR, 순자산 비율이 아직도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동전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안정적이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은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리스크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돼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살 뚫고 피어난 피에 젖은 유채의 꽃이요, 검붉은 저녁 햇살에 살 흐르는 세월, 잠들지 않는 남도 가사 중 일부입니다. 저는 제주도에 올 때마다 잠들지 않는 남도의 이 피맺힌 가사가 항상 떠오릅니다. 제주도에 오면 돌 하루방을 보실 텐데요. 웃고 있는 돌 하루방, 눈에 흐르는 눈물을 아직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는 수요일 울릉도에 갔다 왔습니다. 당대표가 왜 뜬금없이 울릉도에 가냐라고 뭘 모르고 비판하는 언론도 있던데, 울릉도에도 지금 3파전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현직 군수가 국민의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왔고, 저희는 울릉도에서 4선 군의원을 한 분을 영입해서 후보로 내세웠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가 군수 나와서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혼전양상이라서 어제 울릉도에 가서 힘을 많이 실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도를 또 갈 텐데요. 당분간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애환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울릉도 북면 면민 체육대회에 갔는데 사회자가 참석자들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었어요. 육지로 나가서 지금 참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육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울릉도에 가니까 우리가 꿈의 섬, 가보고 싶은 섬, 낭만의 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울릉도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프더라도 날씨가 좋을 때 아파야 된다. 그 말이 참 저에게 꽂혔고, 우리가 생각 못하는 울릉도 주민들, 하천의 울릉도 주민들의 깊은 삶의 애환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제가 민원을 청취하고 왔는데,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가 찾아내서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화려한 제주도 같지만 4.3에 대한 아픔,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때의 상처들이 곳곳에 제주도에 묻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 제주 선대위만큼은 4.3 선대위라고 제가 부르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아픔, 눈물, 한을 잊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가 공약으로 선언한 4.3 왜곡 평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부터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 지원과 유족 복지 강화 문제 또한 반드시 결실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변화의 훈풍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거치며 실력과 진심을 증명한 위성곤 후보가 그 대전환의 기수입니다. 위성곤 후보의 제주 2.0은 제주도의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위성곤 후보가 옆에 앉아 있는데요. 위성곤 후보하고는 제가 너무 친하고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참 아이디어가 많고 그리고 참 세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위성곤 의원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만큼 건강도 합니다. 체력이 되고 건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제주도 구석구석을 지치지 않고 잘 뛰어다닐 아주 열정의 남자, 열정의 사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위성곤 후보를 한마디로 압축해놓으면 어떤 유형의 후보일까 했는데 제주형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위성곤 후보가 탄소 중립 등 친환경 개선 사업에도 아주 관심이 많고 AI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형 후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해낸 후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예산 전국 때는 대표한테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위성곤 후보가 찾아와서 대표님 우리 제주도 AX 전환 예산 반드시 해주세요.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렵지만 대표님께서 도와주셔서 됐습니다. 이렇게 거의 예산 전국이 끝나가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도 AX 대전환에 대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위성곤 후보 덕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성곤이 떠나서 빈 자리는 이 김성범 후보가 앞으로 위성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어갈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서귀포 고등학교를 나온 진짜 서귀포 사람 그리고 해수부에서 작별가 굵어서 해수부에 대한 업무 모든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수부 차관까지 했고 제가 들어보니 해수부의 부산 이전도 정재수 장관과 함께 김성범 전 차관께서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 추진 능력과 세심한 업무 스타일대로 앞으로 서귀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권 후보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더 컷 유세단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즌2를 합니다. 더 컷 시즌2를 하는데 제주도에는 문대리 의원이 아마 맡을 것으로. 문대리 의원 어디 계시죠? 저 맡기로 했습니까? 네. 그래서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바로 승복하고 제2의 위성군이 되어서 제주도의 승리를 위해서 밑바닥부터 넓은 곳, 좁은 곳 다다니면서 뛰어줄 문대리 의원에서 아름다운 좋은 마음씨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문대리 의원에게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한규 도당위원장한테는 박수 안 쳐도 됐어요. 나중에 제가 네, 박수! 네. 제주공감위원장으로 헌신하신 김민호 명예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대표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대위를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공천도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운동도 네거티브 남 탓으로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우리 지역의 발전 정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민생 공약들을 찾아보며 정치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 할 텐데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나 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로서는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부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설령 조금이라도 유리할지라도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더 긴장감을 갖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또 긴장해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는 이 국민의힘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전략자산이다 어쩌다 이러는데 저는 그 말에 그렇게 썩 흔쾌히 동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건강한 상식적인 정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인물과 실력에 따라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국민의힘 문법에는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오무 선대위입니다. 정책도 없고 비전도 없고 인물도 없고 소통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이다, 국민의 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국민들도 하시고 국민의 내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어게인 내란공천, 개엄옹호 내란후보, 민생 발목 개엄 폐기, 네거티브 소음공해, 고집불통 국민무시 이런 것이 국민의 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세력과는 어떠한 절연도 못하면서 엉뚱하게 공소취소를 내세워봤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동안 조작 기수가 그렇게 많았어?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아? 그렇게 뒤에 부린 것이 많고 그렇게 생기는 것이 많아? 이렇게만 국민들에게 인식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작 기술을 남발을 했으면 그것을 숨기고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전 투구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6.3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단순 망상이 아니라 내란이 치밀한 설계에도 열심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평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강원도
고흥리에 제2차 수집소의 제2하나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야, 여기서도 또 몇 사람을 구속하고 가두고 감금하고 뭐 이런 것이 실제로 계획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들을 충분히 하기에 충분한 그런 보도가 어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은 더 해봤자 저도 그냥 관계자이기 때문에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계몽령이라고 그렇게 윤석열 얘기했는데 이게 계몽령입니까? 계몽령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람 붙잡아다 꽃게밥 만들고 가두고 폭행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계몽령입니까?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성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청래 당대표님 그리고 중앙선대위 지도부 여러분께서 제주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한병도 우리 원내대표님 오랜만에 뵙고 제가 이제 국회를 떠난 지 벌써 한 달 한 보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뵀었는데 오늘 여기서 뵈서 반갑고 여러 최고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이시종 우리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지역의 김한규 도당위원장님과 문대림 국회의원님 그리고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이신 김성범 후보님 참석에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선대위가 구성되고 두 번째로 제주를 와서 회의를 열어주신 정청래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연말 예산정국에서 맨 마지막 날까지 이 AX 대전환 때문에 제가 정청래 대표님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도 괴롭혔고요. 네, 그래서 따낸 금액이 5억 원입니다. 제주 AX 대전환 기획연구비. 그것은 잘 만들어서 앞으로 제주에 종잣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런 대표님과 우리 한병도 대표님의 도움으로 지난번 대통령께서 타운홀 미팅에 오셔서 제주도를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2030년까지 만드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40메가와트급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한 건 아니고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당이 제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단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 수주액을 확인해 보면 2023년도에 제주 전체 공공분야, 민간분야를 합쳐서 1조 6천억 정도였던 건설 수주액이 2025년에 5,900억으로 74%가 급락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배려를 요청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마이크 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주 해상 풍력 슈퍼그리드라는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약의 핵심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북 새만금 그리고 해남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화성 부근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사업인데 제가 이것을 점검해 봤더니 제주의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수도권까지 서인천까지 올려내고 중간에 전남에서 나오는 그리고 서해안 해상풍력단지에 나오는 신안 해상풍력단지가 한 32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 계획량이 그 계획들을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함께 올라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북의 새만금도 그 에너지 고속도로에 태워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가져가고
공동 접속부를 만들어서 가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제주 차원에서도 제주의 에너지를 서울에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이 거대한 계획에 우리 정청래 당 대표님께서 중앙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정책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전국을 누비며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계신 모습은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성과를 국민들의 일상으로 연결할 유능한 민주당 지방정부를 세우는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 정청래 대표님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 제주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앞자리에 서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을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제주도민의 저력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주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합니다. 외부의 충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제주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높은 물가와 주거부담, 침체된 지역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십니다. 이제는 도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관광에 새로운 경쟁력을 입히고 1차 산업도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정에너지와 AI 산업을 키워 제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제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도민과 함께 뛰는 일 잘하는 유능한 지방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을 맞춰 제주의 발전 속도를 확실히 앞당기겠습니다. 제주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먼저 여는 선도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주의 승리를 대한민국의 승리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의 첫 깃발을 이곳 제주부터 출발해 가겠습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정덕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2021년 행안위 간사로서 제주 4.3법을 처리해낸 명예도민 한병도입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과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청정에너지와 AI 산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제주는 관광을 넘어 AI 디지털 대전환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제주의 발전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없이 불가능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잇고 국가 예산의 흐름을 잇고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치력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님과 문대림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발휘하고 계십니다. 문대림 의원님과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요. 정말 열정적이고 유능한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또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은 현재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겸임하고 계시고 국회에서 저와 하루 종일 일상을 함께하는 동지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제주를 챙길 것입니다. 또 오늘 와서 뵈니까 우리 김성범 후보님은 두말할 필요 없는 실력과 능력은 이미 해수부 차관 당시에
입증이 된 분입니다. 서귀포에 새로운 희망을 일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유능한 분들과 함께 제주 발전의 길을 열 적임자가 바로 위성곤 후보입니다. 민주당 3선 의원으로서 중앙정부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서 국정과제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일꾼입니다. 오늘 여러 차례 말씀이 나왔는데 지난해 말 제주권 AX 대전환 기획 연구비를 국회 단계에서 반영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유성곤 의원님은 절박하고 거의 처절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애결위원장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집요하게 괴롭힐 정도였고요. 밤낮 없이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 애결위원장실을 거의 쳐들어 점거는 하지 않았는데 거의 쳐들어오는 지경까지 그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한테도 똑같이 맞습니다. 양쪽을 다 공략했습니다. 예. 그 유성곤 의 제주에 대한 진심이 정말 단단하고 강하다는 점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와 유성곤 후보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원팀이 돼서 치열하게 협상한 끝에 결국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성곤 후보 집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유성곤 후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제주를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성곤 후보와 함께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는 사회 악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초과 세수 얘기를 초과 이윤 배당으로 둔갑시킨 것은 완벽한 음해성 가짜뉴스입니다. 해당 기사는 바로 삭제됐습니다. 가짜라는 걸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은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1야당 대표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반말을 일삼으며 비방과 음해, 흑색 선정과 중상 모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발언 하나하나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습니다.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그럴 시간에 지방선거 공약 개발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원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 달러 강제 매각설 등을 퍼뜨린 온라인 계정 38개를 수사 중이고 이 가운데 11명을 체포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가짜뉴스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쟁 말고 능력과 비전으로 경쟁합시다. 제가 말씀 중에 이 장동혁 대표가 국가 수반인 대통령께 거의 반말조로 요즘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 뽑아보니까 이런 식입니다. 제가 연설을 할 때도 저는 오늘 또 장동혁 대표라고 호칭했습니다. 아무리 막나를 하고 그러더라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야당 대표가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막말들이 이렇습니다.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북도당 선대위 발제식에서는요,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능력이라 자격이 있는가? 또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또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엠번방 조수빈도 마여관 박광렬도 억울하다 할 판이다. 전부 반말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병도 위원장님, 이시정 위원장님, 안선아 위원장님, 이보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대위원장님들 제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한규 도당위원장님과 문대린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필승카드 김성거입니다. 와. 연호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우리 당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서귀포의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저는 매일 뜨거운 가슴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재영입식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저를 과분하게도 대한민국 해양수산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전문성과 역량을 이제는 제 고향 서귀포를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쏟아부으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각오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서귀포의 예산과 정책은 우리 위성권 후보 못지않게 집요하게 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2년간 어업과 어촌, 해운과 항만, 이르기까지 해양수산의 모든 현장을 거쳐왔습니다. 국가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책이 어떻게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발탁된 당시에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공약을 6개월 만에 완성하면서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 실행력을 서귀포에 쏟아붓겠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와 함께 민주당 원팀으로 서귀포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더 도약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힘을 싣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에서 그 바람이 시작될 것입니다. 남은 19일 저 김성범이 가장 앞에서 뛰겠습니다. 서귀포의 승리가 제주 전체의 승리가 되고 민주당의 승리가 서귀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승리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성범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한규 골목골목 제주 공동선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육지에서 와주신 우리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대위원장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래서 기초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지사의 역할이 그 어느 지역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자랑스럽게 소개해드리는 위성권 도지사 후보가 제주도의 미래와 직결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범 후보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4년 전에 비슷하게 보궐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성범 후보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저보다 부족함이 단 하나도 없는 너무나 유능한 후보를 당에서 영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주에는 이 두 분의 훌륭한 후보 외에 다른 45분의 훌륭한 후보가 더 있습니다. 32분의 지역구 도의원, 그리고 13분의
비례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광역 도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거쳤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어느 후보들보다, 다른 당의 어느 후보다 훌륭한 후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께서 제주를 곳곳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생의 이야기를 듣고 유능하게 실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 도민들께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삶은 나아졌지만 섬에서 사는 팍팍함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오늘 섬 속의 섬 우도에 방문해 주실 예정인데요. 농사 활동을 하시는 제주도민들은 이 자동식 전정 과일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농사가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나이 드신 어른께서는 조작법이 미숙해서 전지가위로 손가락이 잘리는 일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111건의 전정가위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에 58것은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주도에 이러한 수지 접합 시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행기를 타고서 육지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 좋거나 저녁 시간에는 이 신속한 수술을 해야 되는 섬에 사는 주민들은 삶에 사는 팍팍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게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AX 대전항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과 동시에 현재 제주도 섬에 사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어려움도 동시에 어루만지는 생활 속의 유능함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육지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섬에 사는 우리 도민들의 팍팍함도 한번 경험해 주시고 돌아가셔서 함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시정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육지에서 온 이시정입니다. 김한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제주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뿔이다, 효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위성건 도지사 후보님, 그리고 김성범 국회의원 후보님, 그리고 도의원들 모두 후보님 모두에게 100% 당선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모두가 당선되셔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를 달성하자 하는 일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 실시해온 지방자치지만 이 지방자치가 미완성의 지방자치입니다. 미완성의 지방자치, 형식적인 지방분권을 완성시키는 일이 두 번째다 이렇게 봅니다.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법령 범위 안에서만 자치규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통제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지방을 대변하는 그 보루가 되는 그런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가 없어서 지방이 계속 지방자치가 형식적이고 또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뿌리가 제주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가 제주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옛날에 탐나고, 그 다음에 4.3, 제주 4.3,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것이 엄밀히 따져보면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기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제주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그 풀뿌리 원탁회의가 있던데 이 풀뿌리 원탁회의도 결국은 지방자치, 지방분권 정신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주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뿌리고 효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키트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는 선거이어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 규정의 제정 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확대하고 또 두 번째로 지방을 대변하는 보루가 되는 지역 대표형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등 이것을 통해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발점이 되는 선거였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제가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가 제주 정신이 위대한 제주 정신이 앞장서고 그 제주도의 그 섬의 바람이 육지로 상륙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유성권 후보님, 김성범 후보님 그리고 도인 모두들 당선되셔서 제주 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그 완성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성파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게 된 안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제주로 오면서요, 뉴스를 봤는데, 청년이 떠나는 제주, 지난해 제주를 떠난 인구의 절반이 20대다라는 글이 눈이 띄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뉴스에서 제주로 오는 국내선 편도 항공료가 15만원 시대를 열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도민 여러분, 저는 이번 뉴스가 현재 제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전쟁의 여파는 항공료와 여객선 유류 할증료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섬에 사는 제주 도민들의 생활고는 2중 3중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들은 장보기가 두려워지고 있고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섬을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역대 폭염 1위 섬이라는 공포가 다시 생각나실 텐데요. 작년 폭염 밀수가 평년의 4배였다고 합니다. 강귤은 타들어가고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민들의 그물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년, 기후, AI 이 세 가지 이슈는 결코 제주의 미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가 무너지면 제주의 1차 산업이 무너지고 1차 산업이 무너지면 청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과 햇빛을 도민의 연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위성권 후보자님의 공약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수도권 반도체 산단에 팔고 그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구조, 이것이 바로 기후가 곧 소득이 되는 제주형 무지개 기본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AI입니다. 제주는 더 이상 관광 하나로만 견딜 수 없습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바로 AI와 데이터 센터, 친환경 신산업에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주 AX 대전환이 그 공약입니다. 제주도 청년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여 그게 또한 앞으로 추진될 글로벌 AI 허브와 결합한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은 실천 가능한 제주의 미래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제주를 기후 적응에 강하고 AI로 도약하며 청년이 반드시 돌아오는 섬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이 4.3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이 후보자님들과 함께 민주당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동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분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미얀마 출신으로 한국인으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삼다도 제주에 오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한라산 높이 1950m를 외우기 쉽게 처음으로 구경 오십시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라산 높이가 1947m로 바뀐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저도 다시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라산 높이의 숫자는 조금 달라졌어도 제주가 가진 따뜻한 정과 사람 냄새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주 글로벌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제주에서 귀화 한국인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인도, 네팔, 베트남 언니들과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시간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정과 배려를 처음 배운 특별한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주의 관광업도 쉽지 않고 골목 상권 자영업도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함께하며 유성권 후보님께서 왜 그렇게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살피는 책임감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는 더 낮은 자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본 위성군 후보님은 말보다 먼저 도민을 만나고 책상보다 먼저 현장을 찾는 분입니다. 제주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모습 속에서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주 민생 회복 333 추경 공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버티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의 삶을 살피겠다는 약속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농어민 여러분,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누구보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가족을 지켜내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위성군 후보가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제 믿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성군 후보님과 함께 도민의 삶을 더 가까이에서 살피고 제주의 민생을 회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문이자 세계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 제주가 청년들에게는 다시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되며 아이들과 어르신, 다문화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역시 늘 낮은 자세로 배우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 곁에서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남았는데 이후 일정 때문에 조금 발언을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장동혁 대표 정말 미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소취소 선대위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광역과 기초의원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 주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주권자의 기본 요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유능한 일꾼이, 유능한 정당이 누구냐라는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 정상화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에서는 뭐냐면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이끌 아주 유능하고 실력 있는 효능감 있는 바로 민주당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대위 이 선대위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검찰 정치의 시즌2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란 옹호 정당, 윤호개인 도로 윤호개인 정당,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유능한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위성권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죠? 시간을 많이 드리고 도지사를 나온다고 제 방에 한번 오셨었어요. 근데 국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위성권 후보는 항상 AX, GX의 세미나나 포럼의 대표도 맡고 항상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함께 같이 공부도 했는데 저한테 딱 와가지고 한 이야기가 제주도를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섬으로 만들고 싶다. 그 핵심은 탄소 중립, 전 세계에 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아주 친환경적인 섬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탄소가 하나도 배출되지 않는 제주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착한 에너지로 전환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을 기본사회로 전환시키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 가슴 뛰십니까? 우리 위성권 우리 제주도지사 후보 자치권권 연장에서 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번화한 삶을 위해서 헌신해온 분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유능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성범 우리 후보님은 해수부 6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정부구청을 이전시켜놓고 이번에 후보로 서귀포의 발전과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강한 추진력입니다. 해수부를 6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해수부 차관께서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능한 강한 추진력 갖고 있는 김성범 우리 서귀포 우리 시민 여러분의 도구로 위성권과 김성범 민주당의 45분의 우리 자치문권 일꾼들을 여러분들의 도구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현장 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지난번에 오늘 또 오면서 느낀 거는 제주의 민심이 시대정신, 시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도당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번에 도의원 선거구 32곳 중에서 국힘에서 15곳 후보를 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내란과 퇴행의 정치를 심판하고 있다. 이런 뜻일 겁니다. 민주당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치열하게 더 절박하게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도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도지사 후보 이성권 후보님은 기후위기 대응특위에서 저랑 함께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직을 맡으셨습니다. 늘 대한민국의 내일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소명의식으로 국회의원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 대전환 제주도의 미래를 꿈꿔왔습니다. 그런 꿈이 그런 상상이 그런 설계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현실로 잘 만들어주기를 응원하고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범 후보님은 제가 알기는 해운항만청에서 처음 공직 생활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여러분 공직 마무리할 때 후배들로부터 또 그 공직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평 그리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30
2년 동안 공직에서 가장 잘한 분 중에 한 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주도를 위해서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분이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제주도의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교사 정치 기본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 포함해서 시대 정신, 시대 요구를 잘 담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민주당이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반드시 관철하도록 민주당 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탐나 역사와 전통을 품은 천혜의 아름다운 땅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존지역, 2007년 세계 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 인증까지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3개 자연과학 분야를 모두 달성한 자연의 보고이자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국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인재들이 절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자연도 으뜸인 제주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성근 후보님은 도의원 3선, 국회의원 3선을 지낸 그야말로 제주가 키운 검증된 일꾼입니다. 10년 연속 국회 국정감사 우수 위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릴 정도로 민의를 대표하고 도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정평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설계자이기도 합니다. 오직 제주도민을 위하는 민생제일주의, 민생 밀착형 도정에 가장 맞춤만 후보, 이재명 스타일을 제주도에 접목시킬 최고의 책임자 이성근 후보를 응원합니다. 이성근 후보가 제주도 의회와 국회에서 종횡무진했다면 공직에 몸담으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달인의 경지를 이룬 김성범 후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김성범 후보는 32년간 해양수산 행정 분야에 공직하면서 이재명 정부 해수부 차관으로서는 해수부 부산이전을 전광석화같이 추진하는 등 탁월한 업무 능력을 성과로 증명해냈습니다. 서귀포가 키운 김성범 후보가 이제는 서귀포를 키우는 데 앞장설 채비를 마쳤습니다. 요망지다, 이런 말은 제주도 말로 당차고 야무지다, 똑똑하고 영특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 요망진 이성근 후보, 요망진 김성범 후보와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서귀포,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제주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 다 마쳤는데요. 우리 군대님 한 말씀 하세요. 네, 딱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육지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여러 좋은 얘기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김한규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이성근 후보님, 김성모 후보님을 반드시 당선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날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제주 지역의 그 쌓인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 호남특위 같이 제주지원 특별위원회를 당내에서 설립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행해 주셔서 우리 이제 유성원 도지사 그리고 김성봉 의원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 테니까 제주도의 현안을 민주당에서 책임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 대표님께서 약속 주신 기구,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주발전티를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빨리 세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까지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위성곤 후보의 비전을 들어보니 앞으로는 사람도 제주도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말도 이 제주도에서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발전을 오히려 앞장서서 이끄는 제주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오늘 들었습니다. 위성곤 후보께서 그 선봉장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